스탠바이 총학생회장 곽호준. 부총학생회장 이정민입니다. 네, 한 20명에서 30분 정도 좀 같이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평가회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점을 개선시키면서 좋은 총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회의 취지 및 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나와주시고요. 일단 평가회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2일날 전체학생총회가 이제 진행된 이후에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가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우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총회에 대해서 평가할 지점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했고 5월 22일 오늘 이제 평가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평가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평가회의 순서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총회 전반적인 해설을 진행을 하고 총회 평가, 또 자유 발언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회 전반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평가회의이기 때문에 굳이 발언을 하실 때 소속을 밝히거나 뭐 하는 거에 대한 강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소속을 밝히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기명을 처리하겠고 이제 소속을 밝히시는 분들은 서기가 소속을 적는 것으로 소속과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평가의 취지 및 순서 소개 지났고요. 총회 전반 해설, 총회 의미 및 발의 이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총학생회 회칙에 나와 있는 학생총회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총회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을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학생총회입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런 업무와 권한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학생총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많은 학우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함께 좀 성공회대 학우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총회의 의미를 좀 되짚어 봤고요.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학교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과 제한대학에 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강제 정원 감축을 단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교육권이 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성모의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총회의 의미에서 가장 좀 큰 게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에 좀 많이 방점을 찍었고요. 의결만을 위한 학생총회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모두가 서로가 좀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자는 의미에서 원탁 학생총회로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좀 의미나 총학생회가 생각했던 총회의 의미나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총회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회 준비 과정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이제 총회를 언급한 건 2013년 11월 이제 저희가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였는데요. 그때 선거 자료집을 통해서 전체 학생총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전체 학생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내걸었던 건 학생회칙 개정이었는데 이후 이제 논의 과정에서 변경된 과정이 있었고요. 방중 흐름으로는 2004년 12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월 27일에서 28일 2014년 동계 학자대를 갔습니다. 거기서 강연 프로그램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제안하였고 2월 24일 저희 센터에 가서 새내기들에게 강연을 진행하였을 때 전체 학생총회를 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흐름 와중에 좀 주요 안건 설정에서 되게 변동이 많았는데요. 학생회칙 개정, 교양 수업 다양화를 통한 교육과 향상, 대학 구조 조정주를 주요 안건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개강 이후로는 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육투쟁 기획 초안을 발제하였고 8차 중문위에서 학생총회 초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8차 중문위에서 교육투쟁 기획안을 발제하였고
군차에서는 전체 학생총회 기획안을 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스크세이버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3월 21일에 이제 발의 서명 440명 받은 걸 가지고 10차 비상주문위에서 서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임시 전체학생총회 소집 공보를 내고 27일에 전학대에서 안건 산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2014년 임시 전체학생총회를 진행하였고 4월 21일에서 22일 동안 진행된 중간고사 야식 사업에서 총학생의 소집치를 통해서 총회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네, 좀 방학부터 선거부터 지금까지 야식 사업까지 좀 총학생회가 총회를 준비해오고 좀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적어놓은 부분이었고요. 넘어가 주시면요. 네, 좀 그 방중 흐름이랑 그중에서 나와 있듯이 좀 주요 안건 설정에 있어서 변동이 좀 많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선거운동 시기에는 학생회칙 개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에 대한 대응을 주제기해서 특히나 학생회칙 개정을 좀 주제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작년 총학생회가 이제 학생회칙을 개정을 하고 이제 2학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칙 개정이 좀 잘못되었고 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우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기존처럼 전학대회를 통해서 학생회칙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높은 기구를 통해서 회칙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학생회칙 개정을 전체학생총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좀 주요 안건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방중동안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터도 있고 학자들이 있고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총회를 생각을 하면은 날짜가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3월 말에서 4월 초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회칙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깊은 논의나 토론이 진행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학생자치대회부터 즈음에 좀 생각을 했던 건 교양 수업의 다양화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교양 수업 다양화에 대해서 좀 학우들의 좀 의견이 많았다는 데 좀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부총학생회장을 할 때 선거운동 당시에 백지공약이라는 걸 받아서 600명의 이제 의견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백지공약 5위 이제 탑5 중에 3위가 이제 교양 수업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공약을 받으면서 500명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2등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학우들의 좀 교양 수업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에 좀 이런 것들을 전체학생총회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학생자치대회부터해서 교양 수업이 다양화되어야 되는 이유나 요즘에 인문학적인 좀 교양이 좀 세계적인 흐름으로 좀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 학생총회에서 교양 수업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게 새내기 새로 배움터였는데요.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강연에서 주되게 우리 학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안에 선정된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시행될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서 우리 학교가 많이 위험한 상황이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대학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그 당시에 고민했을 때는 아직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고 뭐 학교 지금처럼 이제 학교들이 강제적인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교육부에서 1월 28일 날 이제 그냥 그 계획만 발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위기감을 조성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학교가 진짜 위험하고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좀 맞는 것인가 새내기들이 이제 활기차게 좀 대학 생활을 3월달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내기 새로운부터에서는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배움터에서 주되게 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개강 이후에 이제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개강하면서 이제 독서주간이 폐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좀 심각하게 느끼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학내 민주주의, 좀 학교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이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가면서 개강 이후에는 주되게 세 가지로 이제 학생총회 안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 학내 민주주의 발전과 교양 수업 다양화,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대응에 대한 것으로 좀 갈피가 잡혀서 이렇게 안건이 주요 안건이 설정이 되고 아까 말씀했던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건이 좀 총학생회 내부에서 어떻게 고민이 되었고 어떻게 좀 주요 안건이 설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총회 주요 안건 설명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내 민주주의, 교양 수업의 다양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을 제안하는 입장서를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일단 짧게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좀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 학위 수여식이 폐지된다는 통보를 받고 워크샵 폐지와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이제 정부재정 지원 제한되게 되자마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평가 제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학위 수여식이나 워크샵 폐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긴 했지만 상대평가 제도에 있어서는 좀 학교가 어쩔 수 없다라는 좀 논리로 일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독서 주간이 폐지가 됐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았고 이 독서 주간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총학생회가 고민을 했을 때 학교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학생들을 좀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학교가 결정하고 통보하면 사후에 대처하고 사후에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된 내용들을 거의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추상단들이 들어오는 팀장님이 들어오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 좀 학생들이 학생위원회 배석을 받아서 학생들이 좀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좀 더 발빠르게 학교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건 논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좀 교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학생위원회 배석하는 것을 좀 중요 안건으로 해서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더 좋은 성공회대를 위한 학생 요구한 토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취지에는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의 요구안 안에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최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을 하고 좀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보다는 좀 학교 전반적인 시설이나 학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요구, 학교의 문제에 대한 요구가 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의 요구보다는 학생 요구안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이제 좀 학교와의 소통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더 좋은 성공회대를 위한 학생 요구안으로 변경한 후 최우선 해결 과제를 학생들이 원탁에서 함께 토론하고 무엇이 제일 해결돼야 되는지 내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불편한 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계획을 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스쿠세이버를 통해서 학우들에게 수련받은 의견 중에 주된 의견들이 채플 취소나 폐지, 그리고 게시판 확충, 대자보에 있는 도장 제도 폐지, 그리고 기숙사 문제 해결,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리 민주주의 발전 협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교양 수업 다양화를 위한 수업 개설을 요구한 토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양 수업 다양화 요구에 대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문 사회 계열로 치중된 교양 수업과 학우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양 수업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양 필수를 빼고 이제 자연 계열이 10개 미만, 나머지가 전부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 교양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수강 신청을 잘하는 학생들 아니면 거의 4년 내내 대부분이 이제 인문 사회 계열 그 교양 수업만 듣고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교양 수업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좀 날이 해가 갈수록 좀 높아진다는 것을 선거운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양 수업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많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 수업의 중요성,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해서요. 세계적으로도 좀 이제 교양 수업을 개편하고 인문학 위주의 이제 교양 수업 또는 전공과 통합 유관적인 이제 교양 수업을 통해서 좀 전공 수업을 더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단순히 교양 수업이 교양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공과의 융합을 통해서 전공의 성취를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많은 학교들이 교양 수업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과정에서 좀 교양 수업을 좀 다양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다양화되는 교양 수업이 좀 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좀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양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데요. 새로운 대학 평가에서 반영되는 게 특성화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지표라는 거는 이제 밑에 표에 나와 있듯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좀 한 특성화 성과미 계획인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우리 학교가 대학 평가에 있어서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냥 넉넉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성화 지표를 한번 눌러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라고 하면은 어쨌든 두드러지는 게 좀 진보적인 교수님들이나 좀 이제 실력 있는 교수님들로 해서 좀 교육이 좋다, 수업의 질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향상시키고 조금 더 그런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특성화 지표가 좀 향상될 수 있는 걸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교양 수업의 다양화를 좀 안건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교양 수업 개설 요구하는 이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총회 전에 교무처랑 만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랑 사전 만남을 통해서 5월과 6월 그리고 이제 방학 사이에 진행이 되는 교양 수업 이제 개설 회의 과정에 학생들의 교양 수업 요구안을 반영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주겠다라는 합의를 받고 이제 이 교양 수업 다양화 의견을 수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요구가 많은 예체능과 자연 계열 위주 수업으로 좀 강사님들이 수업하는 걸 위주로 해서 실제로 좀 그 다른 학교에 있는 수업들을 우리 학교에 바로 좀 들여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해서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그 강의 목록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 수업이 어떤 취지이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 수업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 강의 계획서까지 첨부를 해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개설 요구 강의 목록과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서 교양 수업 개설 요구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교양과 입장서 채택이 안건이었는데요. 이제 대학 구조조정 정책 안건을 이제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학교가 올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8월 29일 날 2014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우리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되고 1사학번들이 국가장학금 이유형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8월 말에도 다시 또 2015학년도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좀 지금도 걸려있는 상황이고 당장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이유인 강도 높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세정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정원을 감축하게 되는 대학 구조개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의 상황에서는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학교가 그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받는 페널티가 이미지 실추나 이제 입시의 문제가 좀 주되게 많이 거론이 됐었고, 이제 1사학번들이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제적으로 정원이 감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등급 미만으로 이제 받게 되면 거의 30% 이상 반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정원이 강제적으로 감축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영세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동안의 대학 평가에서 소위 부실대학에 선정된 학교들 중에 지방에 위치해 있거나 소규모 대학이거나 재단이 영세한 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수가 많지 않고 재단이 영세한 우리 학교에 치명적인 강제 정원 감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학 구조조정을 안건으로 선정하면서에 대한 고민이 3월달에 이제 이런 캠페인들을 하면서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를 할 때 당연하게 이제 우리 학교가 위험하다,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다, 우리 학교의 위험성을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새내기들에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청단들이 새내기였고 이야기하는 대상들 중에서 이제 주된 대상이 새내기들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좀 이런 학교의 위기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 안건을 전면에 내세워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던 거고, 어쨌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서 좀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관련된 안건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 내용 설명과 문제점, 우리 학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교양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서 채택, 그리고 향후 행동을 토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안건을 이렇게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안건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했고요. 다음은 이제 총회 당일날의 진행 상황인데요. 이제 총회를 이제 성사를 선언하게 된 게 7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세어봤을 때 4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정족수의 4분의 1을 전체 재학생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주셨고 성사를 선언하면서 총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민주협의와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민주협의 관련 보고와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민주협의 보고가 넘어갔고, 더 좋은 성공회들을 위한 학생 요구한 최우선 해결 과제 선정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토론하고 테이블별로, 동탁별로 이제 최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하고 그 토론지를 이제 다시 수거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현장 요구한 채택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몇 학우들로부터 정족수를 다시 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한 어느 정도 있은 후에 정족수를 다시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체크한 후 이제 480여 명 정도가 이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총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 조건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토론만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좀 총회를 성사하게 되는 시간도 그렇고 좀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시간 때문에 좀 이 다음 정적수 확인의 다음부터는 좀 기존에 배치했던 시간들보다 약간 축소를 해서 총회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수업 개설 요구안 토론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더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대학 구조개혁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좀 교양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좀 교양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 입장서를 이제 각 테이블별로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장서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을 한 후에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대학 구조개혁 관련한 안건을 좀 빠르게 넘어가게 되었었고 스쿠세이버 활동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쿠세이버 단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진 같은 거를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이제 선전전을 하면서 쳤던 달려달려 문선을 이제 공연을 하고 부총학생회장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쿠세이버 보고까지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저와 이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폐선을 하고 총회가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총회 당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 주시면요. 총회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내 민주주의 발전 협약 같은 경우에는 학부와의 소통 문제인 건데 총회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또다시 2015년 신입생 정원 강추관을 좀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서 학생 측에 이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중이랑 이제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총장님께 이제 간담회를 신청을 하고 성명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답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학교와 학생이 이제 원래 만남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후 원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의 주요 결정사항, 기획위원회나 교무위원회 안건 같은 것들을 전달받고 학생들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대자보 문제나 채플 축소,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될 예정인 학생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6월달에 진행될 학교 학생 만남 원래 만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가질 생각입니다. 특히나 기숙사 문제에 관해서는 기숙사 자치위원회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기숙사자치위원회가 이제 기숙사 학우들이랑 함께 간담회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 집회부가 이제 그쪽에 참여해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이제 기숙사자치위원회를 만남을 가지면서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와 함께 좀 학교에 소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수업 개설 요구 같은 경우에는 총회 전에 교무처 만남을 진행을 했고 총회 이후에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28일에 열리는 교양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였고 6월 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과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논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과정위원회에서도 함께 같이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무처의 입장에는 좀 한 번에 많은 교양 수업을 늘릴 수는 없고 한 학기에 2과목 정도씩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 이제 교무처에서도 교양과정위원회나 교과과정위원회에 요구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총회 이후에 4월 9일날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가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였고요. 4월 12일 교육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학과 통폐합 때문에 이제 좀 수정을 하고 있던 경기대학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같이 올라가서 이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이제 근시안적 대학 구조개혁 정책 규탄, 비민주적 학과 구조조정 규탄, 대학 발전계획 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교문위 국회의원 및 교육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학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하게 정책이 아직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이제 상황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총회 관련해서 준비 과정이나 흐름이나 안건에 대한 설명, 고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된 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